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로 이유 보고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최장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 TV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통상 선고 이틀 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보를 했던 전례에 비춰 윤두창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문 작성과 각종 행정 절차,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이틀 전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했다는 건 복수의 언론이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관련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헌재 분위기 그리고 한남동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짓설 나아가 유시민 작가의 오늘자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죠. 우리는 최상목과는 적어도 다르다 이거. 어차피 네. 그 상고 법원이 없잖아. 네. 뭐 어디 가서 따질 수가 없어. 네. 헌재에서 탄핵 결정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그걸 한번 경험해봤던 나라잖아. 네. 박근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지가. 탄핵되면 끝이지. 하지만 쟤네가 굳이 이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하는 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거죠. 네. 자, 이번 주를 앞두고 일요일 날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의 뭐 여부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물론 뒤에 붙인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뭐 승복하는 승복하라. 얘기해라, 뭐 민주당 얘기해라라고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알리바이고 네.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당은 이제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승복해라. 네. 라고 한남동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아, 한남동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어저께 권성동이 나와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입니다. 민주당도 승복해야 돼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기자들이 민주당 승복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곧장 한남동을 가서 한남동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답변은 이겁니다. 자, 시사전환의 단독. 윤석열 탄핵 심판 승복 메시지를 안 낼 듯. 안 낸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도 안 선다. 자,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연단에도 안 설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섞여 있으면 뭔가 어쨌든 상당 부분 조심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네. JTBC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우리는 안 낸다. 왜 안 내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 문제 관련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취재했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건 이제 그 기자들도 떠도는 얘기를 캐치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는 도중이니까 네. 명확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구치소 찾아갔을 때 징징대지 말아라고 했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남동 공간에 가가지고 윤석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승복 메시지를 내주셔야 된다. 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2명이 들어갔는데 2명이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요 지도부 2명이 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일단 확답을 하지 않았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지난주부터 제가 좀 했던 얘기인데 그 결론이나 내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가지고 한 2분 정도의 네. 재판관들이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등등등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의적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원래 지난주 금요일 선고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유력한 네. 게 아니라 처음엔 그것도 늦다 그랬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원래 7일 예상했었는데. 예, 넘겼고 아직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로 그러면 잡힐 거 아니야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이번 주 내에 선고될 확률이 한 70%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갈 확률이 한 30%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의 그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헌재 소장 지금 이제 대행이죠. 소장 네, 대행이 이거를 좀 강력하게 끌고 가면서
그럼 소수 의견으로 달아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라면 이제 내용적으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적으로 갈리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식으로 네. 이걸 어떻게 내용을 적으로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또 본인들은 또 소수 의견이 아닌 별개 의견, 그러니까 궤를 같이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네, 담은 네. 의견을 좀 달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말을 꺼냈던 건 아닌데 기왕 말 나온 김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이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인물하고 남몰래 그 극소수의 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하는 그 측근들하고 해서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많아요. 동도자도 많고요. 잔당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저항이 거센 거고 그 진영으로 결집을 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에 비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여론 지형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윤석열 그 여론조사도 의문투성의 여론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 검사들을 엄청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네, 공감합니다. 일단 해당 건은 취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5시까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최상목의 깜빵행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며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어제 박지원 의원이 폭로하기도 했지만 최상목이 감히 국정 운영을 두고 딜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짐이 최상목 체제가 아닌 한덕수를 원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한 건 선고 기일 발표입니다. 제발 오늘 안으로 기일을 발표해 금요일날 꼭 선고가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